예, 전북 익산갑 출신의 민주당 이춘석 후보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네. 오늘 이 자리에 서시기 이전에 2018년도에도 이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후임의 자로 대법관 후보 추천위에서 최종 3인으로 추천된 바 있죠. 네. 그 뒤에 18년도에 김창중 헌법재판관 후보자 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에서 최종 후보로 추천된 적이 있죠. 네. 이번에 세 번째입니까? 네 번째입니다. 예전에 부산 가자봉 제지 당시에 2017년도에요. 이상훈 박병대 대법관 후보 할 때 그때 추천됐습니까? 아니고요. 그 김상환 대법관님 될 그때도 또 최종적으로 후보였어. 이번에는 그럼 사수째 하는 겁니까? 네,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대법관도 추천된 적이 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추천된 적이 있는데 본인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는 어떤 게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청문회 하는 입장에서 그런 말씀 드리기는 좀 주제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제가 말씀해 드릴까요? 저는 후보자가 이 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통해서 지금 유일한 지역법관 출신인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중심지를 탈피하고 인사 말씀의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사 표시를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된 것을 저도 지역국회의원의 한 사람인데 진짜 환영하고 기대하는 바가 크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후보자 인사 말씀에 지방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중앙 집권을 위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걸 절감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런 걸 어느 때 느끼셨습니까? 암인데 그 가까운 데 있는 병원에 갔더니 그 암 진단을 받았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서 해보니까 암이 아니었다. 결국 암이 아닌 겁니다.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살면 이 생명조차도 이렇게 차별 취급을 받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후임자 인사 말씀에 구체적으로 헌법 조항들도 들었어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 경제 육성문화든가 여러 가지 헌법 조항을 들었는데, 근데 현실은 저도 삼선 의원이 됐는데 현실은 이 수도권과 지역 간의 격차를 극복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 갭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4천 산업혁명이 늘어나면서 더 수도권의 인재가 몰리고 경제가 몰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차가 자꾸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정말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워요.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제가 이 서울과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수 있었던 기회가 한 번 딱 있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이 여한이 좀 남아요, 사실은. 2004년도에 세정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현재 판결 기억하시죠? 네, 합니다. 저는 그때 이게 이 관습법이라는 이름으로 수도권을 서울에 한정하지 않고 세종으로 내려갔다고 하면 정말 이 지역 균형 발전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만들었냐면 이 후보자한테 가장 의미 있는 판결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동성동본 금문에 대해서 우리의 관습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이 추구하는 개인의 존엄이나 행복, 혼인과 가정에 관한 헌법 이전 등에 배치된다고 하면 더 이상 법적으로 존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그걸 천명하는 데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럼 저는 이러한 논리라고 하면 이 관습법상으로 우리 서울이 수도다라는 판결이 달리 판결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관습적으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지금의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면 사실은 법에 의해서 수도를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서울처럼 법의 명문 규정이 없이 런던이나 파리, 도쿄 등은 규정하고 있죠.
네. 그런 경우 있죠. 입법대가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개헌을 통해 수도를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 하는 그 당시의 헌재의 판결은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후보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 헌법재판소 결정은 존중합니다만 그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 학계를 중심으로 비판적 의견도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헌법재판으로 된다고 하면 n분의 1의 결정권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게 소수일지라도 이 국가의 균형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측면에서 이 변화하는 그런 관점을 저는 헌재에서 지속적으로 내줘야 한다. 그 결정이 다수설이 아니어서 결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수의 소수설이라도 그런 의견을 계속해서 내고 그렇게 해야만이 난 국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저는 하나의 예입니다. 사실은 그 후보자가 서울 중심 사고가 아니라 지역 중심 사고를 가지고 있다. 또 뭐 다른 거에 비유하면 뭐 소수자의 입장에 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이 후보자의 소신과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헌법재판소 결정은 뭐 제가 존중하고요. 그 사건이 또 어떤 형태로든 제기되면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해서 제가 답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